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4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우가 함곡관에 이르러 관문을 보니 붉은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유방군의 깃발이다. 그 깃발들을 본 순간 항우는 유방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치를 떨었다. 항우의 대군은 불을 뿜는 공격으로 순식간에 함곡관을 뚫었다. 함곡관을 출발한 항우군은 험한 산길을 군마와 함께 행군하느라 이틀이나 걸려 탁 트인 관중평야로 나왔다. 그리고 홍문고지에 군영을 설치했다. 유방군이 패상의 포진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놈은 농사꾼 아들이고 도적질이나 하던 건달인데 항량 숙부가 패거리를 우리 군에 편입시켜 키워줬더니 나한테 항거를 해. 관중왕이라고. 패상을 쳐서 유방을 죽이지요. 유방은 무서운 놈입니다. 무섭다. 유방이? 폐현에 있을 때는 숙회처럼 여색이나 탐하던 건달이었는데 이 관중에 있는 유방은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함양성 궁궐의 미녀들도 건드리지 않고 패상 언덕에 본진을 쳐놓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은 마치 독수리처럼 발톱을 갈면서 대망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 잴 줄도 모르는 멍청이가 대망을 노려? 웃기지 마시오, 범증사부. 아무래도 유방은 죽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숨에 쳐버리지요. 죽이고 나서 구실은 무엇이라 할 것이오? 유방은 관문까지 장군을 마중 나와야 할 처지인데도 군사들로 관문을 방어하고 초군의 상장군 통과를 저지한 죄는 생매장을 해야 마땅한 죄입니다. 죽여야 할 죄목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오? 유방군의 좌사마 조무상이란 자가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방은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방은 본시 도적이 아니오. 뭐라고 썼소? 유방은 관중왕으로 자처를 하고 함양성의 모든 보물과 재화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항장군에게 고자질해서 한자리 하고 싶은 장가 봅니다. 범증사부는 전군에게 오늘 저녁에는 배 터지게 먹이고 내일 아침에는 전군의 공격진 구축을 패상을 향해 독수리 날개처럼 펴라고 지시하시오. 유방은 항우가 함곡관을 돌파했다는 기별을 받은 순간부터 좌불안석이었다. 함곡관을 봉쇄하고 항우군에게 활을 쏘게 한 짓은 일생일대의 불찰이었다고 유방 자신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장량을 찾았다. 그런데 장량은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다. 천하의 모사 장량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속수무책이어서 병졸 막사에 숨어 엎드려 있는데 항우 군영에서 누가 찾아왔다는 소리에 일어났다. 장량 나요, 항백이요. 나를 알아보겠소. 항백, 어쩐 일입니까? 나는 지금 항우 진영 한 구석에 있소. 항백이 항우군에 계셨소. 나는 항우의 많은 숙부 중에 하나요. 여기저기로 유랑하다 항량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후에 가서 빌붙어 있는 처지요. 항백이 거기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런 재능도 없지만 조카 덕분에 말짱이요. 그런데 어찌 나를 찾아오셨는지. 장량은 전에 죽은 목숨인 나를 살려준 은인 아니요. 이번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영에서 탈주해 이렇게 장량을 살리러 왔소. 장량,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항우군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요. 장량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 말씀으로 보아 내일 항장군이 총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소이다. 내일 아침에. 항백, 나는 죽은 한나라를 재건하고 한왕을 세웠는데 지금은 도와준 유방을 모시는 처지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항백이 말한 내일 아침 총공격을 유방한테 말하겠습니다. 말해도 좋소. 항백도 나와 함께 유방에게 가주실 수 있습니까? 못 갈 거 없어. 장량과 항백은 유방의 본진으로 갔다. 장량은 유방에게 항백과의 관계와 항백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내일 아침 항우군의 총공격이 있다는 것과 항백 장수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 달려와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더니 유방은 갑자기 항백의 손을 잡아 상좌에 모시고 무릎을 꿇었다. 아니, 유방 장군이 왜 이러시오? 저는 항우 장군과는 의형제 같은 사이이니 항우 장군의 숙부님이시면 저에게도 숙부님입니다. 숙부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저는 이 난국을 풀 길이 없어 잠을 못 잡니다. 숙부님, 참으로 저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장군이 잘 찾아주었다고 하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숙부님, 항우 장군은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오해를... 저는 어쩌다 보니 관중에 들어왔습니다만 관중을 점유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장군을 기다려 항장군의 명령에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재물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궁궐의 곳간을 봉인하고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함곡간에 경비군을 내보낸 것은 비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군사들이 잘못 판단해 공격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항장군이 오해하시게 한 것은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숙부님. 그러니까 유장군의 지금 그 말씀을 항우 장군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오. 예, 그렇습니다, 숙부님. 알겠습니다. 내가 유장군의 지금 그 말씀을 우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우의 성격으로 보아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유장군이 홍문 본영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유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 오신다고 지금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항백은 항우의 본영으로 달려와 유방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장군이 내일 아침에 오는 유방에게서 직접 듣고 오해를 푸시오 한 뒤 물러가자 항우는 범중을 불러 항백의 말을 전하고 내일의 유방 공격은 유보한다고 했다. 범중은 항우에게 측은지심이 있고 그 측은지심은 항우의 마음속 깊은 데 있어 좀처럼 분출하지 않지만 한 번 분출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란의 기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로 20만을
떠오른 생각대로 대량 학살하는 잔인성도 지니고 있어 어느 순간 섬광처럼 마음의 방침을 바꾸는 그 표변이 늘 범증을 걱정스럽게 한다. 장군은 유방의 본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요? 유방은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하니 죽이는 것은 안 됐다, 측은하다라고만 생각하실 겁니까? 유방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거짓말은 아닐 것 아니요. 장군께서는 그릇이 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잔꾀를 부리는 교활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인진 모르지만 유방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비겁자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싸움은 유방의 막녀들이 하지요. 유방은 별 볼 일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요. 그 하잘것없는 유방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입니다. 장군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에게 책은지심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유방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검사를 숨겨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유방을 주살해야 합니다. 유방을 죽여라. 그러지요. 한우 장군, 화근은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튿날 아침 유방은 장량과 번쾌를 대동하고 패상을 나와 마차를 타고 홍문으로 향했다. 한겨울의 찬바람으로 관중평야의 황토지대가 을신년스러웠다. 여산의 북쪽 기슭이 멀리 보였다. 저기 여산의 시황제 능이 보입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시황제의 진나라가 장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시황제가 국토 순행을 할 때 난 이 관중에 있었어. 예? 관중에서 무엇을? 저 능공사 부역으로 끌려왔다가 너무 힘들어 도망쳤지요. 아, 예. 능안의 시황제가 능의 부역군이던 네가 하며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진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내가 아닐 것이요. 나는 패연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반란군의 두목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 나한테 항량 장군이 군사를 주고 유랑민들이 흘러들어 부풀린 유방군으로 무관을 통해 관중으로 들어와서 항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항우 장군이 거록에서 진의 주력군과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요. 진을 항복시킨 공의 구할은 항장군의 몫이요. 관중에 먼저 진입한 나한테 항장군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오. 그래서 지금 항장군이 두렵습니까? 무섭소.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소. 설마 항장군이 유장군을? 무능하고 비겁하고 지략도 없고 글자도 잘 모르는 나 같은 것은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요. 오늘 내가 죽습니다. 장군을 죽이려 하는 이 번쾌가 대신 죽겠습니다. 번쾌야. 나는 태어나서 장군의 졸개에 있을 때부터 장군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번쾌를 공연히 데리고 왔구나. 나는 장군과 한 몸입니다. 장군이 가시는 데라면 저승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항장군의 본영 군문이 보입니다. 유방과 장량, 번쾌는 항우군의 장수가 안내한 막사로 들어가서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막녀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항우는 기세가 등등했다.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철렁거렸다. 여차하면 유방의 목을 벨 기세였다. 그리고 고개 숙인 유방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느냐? 함곡관에서 나한테 저항한 죄. 진의 자영을 상장인 나한테 상신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처리한 죄, 또 네가 무엇이라고 진의 법을 바꾸어 유방의 법을 선포했는지 이 모든 죄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보아라. 함곡간의 반역은 신의 불찰로 너의 불찰로 나한테 화를 쏘았다는 것이냐? 그런 대역 행위를 한 수비병은 모두 목을 쳤습니다. 진의 자영을 살려둔 것은 대왕께서 처리하시라고 그리한 것입니다. 뭐 대왕? 지금 나들어 대왕이라고 했소, 유방? 진은 멸망했습니다. 이젠 항장군이 관중의 대왕이십니다. 진나라 땅의 대왕이십니다. 신이 관중에서 처리한 모든 일은 오로지 대왕을 위해, 대왕께 이 관중을 인계하기 위해 한 일입니다. 신을 중상모략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왕께서 저를 의심하게 한 것은 누군지는 모르오나 그자입니다. 중상모략? 한 놈 있었지. 유방진영의 좌사마 조무상이라는 자요. 신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신 하는데 신이 무엇이오? 나는 아직 왕도 무엇도 아니오. 유방장군과 나는 초나라의 공신이고 의형제 아니오. 거기서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이리 올라오시오. 여봐라, 술상을 차려라. 술상이 준비되고 항우가 상좌에 앉고 유방을 옆에 앉혔다. 장량도 말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유방 옆에 항백이 앉았다. 말장인 항백을 상석에 배석해 한 것은 유방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방과 장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항우가 유방을 옆에 앉게 한 것은 칼을 뽑아 순식간에 목을 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항우가 술 취한 척하고 칼을 휘두를 것은 정해진 코스라 생각한 유방의 얼굴은 권하는 술을 마셔도 창백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범증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항우가 술을 퍼마시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죽이려는 생각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 범증이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여러 번 보냈지만 항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막사 밖에 있던 번쾌가 들어와서 소인은 유방장군 진영의 번쾌라하옵니다. 즐거운 주연의 흥을 돋구기 위해 또 항장군께서 만강하시기를 축원하는 소실의 칼춤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시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무엇이라고? 칼춤? 그거 좋구나. 어서 쳐보아라. 예, 장군님. 저 사람 칼춤을 잘 추네. 연회장이 소란스럽자 유방은 측간에 간다는 듯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범증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번쾌를 주목하다 유방이 나가는 것을 미처 못 봤다. 유방은 연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도망쳐버린 것이다. 항우의 성정을 아는 유방이 교활한 잔꾀를 부려 항우의 측은지심을 자극한 것인데 이 농간으로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범증은 한탄했다. 진과의 전쟁이 끝나고 유방과의 갈등도 매듭을 지은 뒤 항우가 관중의 주인이 되자 군사들이 함양성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했다. 군대를 한꺼번에 풀어 함양성으로 들어가게 한 처사는 잘못입니다. 어째서요? 지금 함양성 안은 아비규환입니다. 군병들이 아방궁을 비롯한 모든 궁궐과 진의 고관대작들 집이며 진시황이 불러 모았다는 거상들의 집을 털고 아녀자들을 겁간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맹수처럼 덮쳐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범증 사부는 군사들의 유일한 낙이 무엇인지 알지 않소?
알지요. 약탈이 낙인 줄은 알지만 저렇게 지나치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요. 지나가는 태풍이 참으라 하시오. 군사들이 백전의 고난을 견뎌온 것은 이 함양성으로 들어와서 한아름 재화를 끌어안고 여자들을 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유방은 군사들의 약탈과 겁간을 금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방이 도덕군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오. 유방은 대군을 끌고 뒤에 올 내가 두려워 함양성 출입을 금하고 권부의 곳간을 봉하고 궁궐의 여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이오. 자, 이젠 진나라의 잔재를 모두 쓸어버리지요. 진나라의 잔재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유방이 보호하고 있다는 자영을 궁정으로 끌어내 목을 치고, 그리고 모든 궁궐과 고관 대작들의 저택들 모두 불살라버립시다. 장군이 통일 제국을 이어받아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여기 이 궁궐들은 필요합니다. 어째서 불태워 없애버리려 합니까? 또 비옥한 땅을 가진 이 나라 백성들의 민심도 생각하셔야지요. 시황제가 천하를 얻고 다스린 것은 천혜의 이 관중을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대왕으로서 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중이 꼭 필요합니다. 범증사불은 내가 지시한 대로 자영을 처단하고 함양성을 불태우도록 장수들에게 명하시오. 한편 팽성의 초나라 회왕은 관중의 항으로부터 온 사자를 접견한 후 우희를 조종으로 불렀다. 과인이 우희 소조를 부른 것은 소조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전하께서 소녀에게 무엇을 물으시려 하시옵니까? 항장군에게서 사자가 왔는데 과인의 칭호를 의제로 바꾼다는 것밖에 없었어. 어찌하여 칭호를 회왕에서 의제로 바꿨는지, 또 의제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하구려. 혹여 우희 소저는 항우 장군의 편지를 받았소. 예. 초나라 제1의 상장군인 항장군이 이제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은 과인의 처우에 대한 것이 그 편지에 없었소. 없었사옵니다. 항장군은 팽성으로 오실 것이니 장군이 오면은 물어보시옵소서. 항우 장군이 팽성으로? 예. 소녀의 짐작이옵니다만 항장군은 팽성을 임시 도읍지가 아닌 초나라의 도읍으로 정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옵니다. 항우 장군이 이 팽성을 도읍으로 정하면 과인은 어디로 가야 하오? 진나라가 망한 뒤로는 항우 장군이 실질적인 초나라의 왕인데 허수아비 과인은 존재감이 없지 않소. 과인은 어찌 되오? 이 혼란기의 왕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추대하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항장군이 전하를 계속 왕으로 추대하실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과인을 계속 왕으로 추대한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소? 소녀의 주제넘은 생각인지 모르오나 의제라는 칭호의 의는 옳을 의자로 만인을 위해 옳고 바른 윤리자세로 백성을 보살피시는 왕이 되시어 계속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뜻인 줄로 생각되옵니다.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현, 김일, 윤성혜, 이상훈, 최정호.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4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5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